원주민 이주요. 뭐든지 있잖아요. 원주민 이주의 개념으로 먼저 주는 거지. 기농 망하든 나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주라. 그러면은 기농 하신 분들 5년차 중에서 한 3년차 정도에서 기농 정착 할 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이런 시스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 저거 해야겠다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제가 봐서는 못하. 제가 이제 내일 이거 써보라 하거든요. 여러분 프로필 다 쓰라 그래요. 그러면 아 이분은 타겠다 못하겠다 나옵니다. 프로필 쓸 때. 이런 교육도 프로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교육도 프로필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프로필을 살리냐가 중요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냥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라고 써놨어. 근데 창업 자금이 아니야. 다른 자금이야. 그럼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써라? 아니 그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갈 때고 오늘은 이제 또 총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업 계획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지가 떠요. 뜨면 유명한 잘 되세요. 이게 만약에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전기탄으로 현장으로 이런 걸 힘들으니까 친구가 해볼게요. 기능 바텀입니다. 이쪽으로 이동. 자, 내가 만약에 이 세식풍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기술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단 말이에요. 이건 마을이잖아요. 그죠? 아, 그럼 나는 마을 아니야. 나는 못 하겠네. 그죠? 넘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 잘 읽어보라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컨설팅 지원이다.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있다. 그러면 또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윤리관 서에서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롤을 이상 보면 다 떠나요. 여기 나오죠. 쭉 나오고 막 뜨죠. 친구들 공부사 볼까요? 이유로에 뜨는 것도 있어요. 에너지 뭐 나오죠. 좀 전에 말한 거잖아요. 에너지 절감형 시설하우스를 하겠다. 별게 다 뜹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한다고요? 항상 센터 들어가지고 그러면 900 같아요. 얼마예요? 1억 주는 거예요? 900평 그죠?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잘 보여요. 이런 거 잘 읽어보라고 사업 계산. 그죠?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하겠다.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할 아이템하고 이게 맞아야. 항상 뭐 맞아야 되는 거지. 단락 연락서 다 있잖아. 그냥 이거 나 하우스 괜찮다 이러면 안 돼요. 복숭아다 찍히면 복숭아야. 여러분 백날 이야기해봤자 호박에 말뚝도 안 들어가요. 알았죠? 복숭아 한다고 해가지고 사놓고 안 하는 거. 그걸 이제 사업은 5년입니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그 설비는 사업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은 10년. 제가 말씀드렸죠. 봐보세요. 좋은 전형 뭐 있어요? 이건 설비일까요? 건축일까요? 설비.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밑에다가 세면을 깔아고 앙카를 박아버렸다 그러면 건축이고, 그냥 밑에다가 벽돌 올려놓고
그랬다 그러면 설비요. 이해되죠? 뭐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다? 안 해요. 10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청일장은 있죠. 신기술 보급 신청. 다 나오죠. 엄청 많죠. 그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 소상공 창업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어디 주소? 전달 입성. 네가 하고 싶은 걸 잘 보는 거예요.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ICT 하는 것도 가축 회사 6개 시간자 이면 자 그러면 봐보세요. 얼마예요? 5천만 원이면 5천만 잡아다면 20%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인데 여기를 보시라고. 요거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잘 읽어봐야 돼요. 당신이 뭐 할래? 그랬더니 뭐예요? 작업장 시설 설치 기반 조성이다 그러면 네가 뭐 할 수 있어요? 작업장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봐보세요. 이게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 여기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인데 이거 리모델링 해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 잘 이해하시라고. 1억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지어갖고 하는 거죠. 왜? 봐봐요. 여기 그럼 이거 사업 어떻게 하냐? 포장지도 만들고 상표도 만들고 뭐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현재 이러한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있습니다. 하고 여기가 좀 노후가 됐으니까 요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만 쓰면 뭐하고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뭐 할 수 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박스 포장재 이러면 이야기 되는데 처음부터 얼마야? 건축물 지으는데 4,500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럼 장비는 어떻게 들어요? 착지기 사야 되는데 착지기 아무나 너 500만 원 들어가는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 어떠한 건물을 보유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중소기업청 창업은요. 중소기업 창업은 진짜 머리로 쓰는 창업이에요. 그렇지만 농업의 창업은요. 기존에 당신이 어떤 기반이 있냐를 많이 논해요. 왜? 돈이 중소기업은 어쩝니까? 아이디어 사업이 많다는 거야. 아이디어. 뭐 나 공장 지어주고 설비 갖고 오고 하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안 준다고.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라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한 1억을 주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농업은 어쩐다? 힘들어요. 건축물 하나 지어도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읽어봐야 될까요? 내가 진짜로 뭐 할 수 있다? 뒤삼기가 된다면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는 영농조합법인 등 몇 개 농가? 2개 농가를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결국은 누가 하는 소리요? 영농조합법인 하는 소리요. 그죠? 앞에 있는 말이 좋은 말이요. 항상.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려면 몇 명이 필요하다겠어요? 5명 필요하죠. 5명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농지연부 300평 이상 있어야 된다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 나, 배우자, 부모님 2분, 자녀 1분, 자녀는 대학 20세, 만 20세 이상의 학생이 아닌 자, 이 5명이 할 수 있다겠죠. 이렇게
들어온 사람과 이렇게 들어온 사람과 나 친구 동네 누구 들어온 순수하게 법인 5명 들어와요. 누구 줄까요? 보자. 어? 후자를 준단 말이야. 근데 이 후자가 위험 부담이 커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500만 원, 5천만 원 줬어. 그럼 일단 1,000만 원씩 다 받은 거야. 싸움 나면 나갈 때 그 돈 1,000만 원 나 내놓으라 이 말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영문적 법인 체계가 사업을 주기 때문에 애매해 보여요. 이해되죠? 그냥 이거거든요. 주식회사는 뭐 주주라든가 배당금 가지고만 이야기하지만 이해되죠? 근데 농업법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애매한 게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다 치고 몇 명 이상이 5명 이상이 두 농가니까 하고 그다음 뭡니까? 잘 드세요. 이거 뭐라고 썼어요? 참 애매한 말이죠. 입시를 활용해야 돼. 아니 소자본으로 투기의 솜씨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농촌 자본. 그래서 투기의 솜씨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이게 이제 정성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량으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누가 판가름 하겠어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겠죠. 가산점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투기의 솜씨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가공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리 경연대가 참 중요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제가 많은 농업인들한테 반드시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라. 가서 뭐 하셔라? 입선이라도 받아와라. 입선이라도. 이왕이면 상 받으면 더 좋고. 그래서 사업객서 안에가 뭐라고 써졌냐면 양식도 보면 상벌사항이 있어요. 상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했을 때 제가 나눠드린 용지에 그걸 거의 내란 말 안 하는데 저는 쓰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걸 써놔야 내가 받겠다 받다가 나오기 때문에. 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전자상가의 운영 능력과 의지를 갖춘 자야. 의지를 갖춘 자는 다 의지 갖췄지. 그러면 운영 능력이잖아요. 자, 홈페이지 운영 능력이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도 홈페이지 운영 능력 있죠? 예. 홈페이지 갖고 있고 11번가를 갖고 있고 SNS를 하고 있어. 그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자격증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자격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특히 젊은 나이일수록 이제 뭐 해야 되면 하다못해 뭐라도 모수 자격증 하나라도 5개짜리 말 다 말고 하나라도 하여간 뭐라도 뭐 해줘야 돼? 그죠? 포크레인이 하나도 없죠. 홈페이지 파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농업하고 일반 상업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일반 창업은 아이디어 갖고 막 이야기하는데 농업은 어떤 자격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악을 써버리거든. 그래서 농업인 쓰는 법이 악법이라고 있어요. 악법. 악 쓰면 다 되어버려요. 무조건 행정 공부하라고 해요. 배워가지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애매하잖아. 홈페이지 운영 능력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홈페이지 운영 능력에 해서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0.3점 플러스 딱 써놔버려요. 그 지침서에가. 그래서 이미 이런 것도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것도 뭐다? 자격증이 있으면 이왕이면 좋다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전에 이거 건물 지은다고 했잖아요. 이야기 다 끝났잖아요. 내가 건물 지을 수 있어. 내가 포크레인도 할 줄 알고 전기도 할 줄 알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건축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업체한테 맡겨야 돼.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5천만 받았으니까 그돈 갖고 내가 자재 사고 전기 사고 전등 사고 세면 사고 한다. 이건 안 된다고. 이 돈을 전부 다 어디다? 업체한테 맡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업자가 어디 있어? 서울에 있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어디 살아? 울동에서. 우리 지자체가 1순위야. 이해되죠? 근데 그것도 담당 과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디 거? 에? 우리 지역 걸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할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옛날에는 3, 4년 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1억을 받았어. 1억 중에 한 8천만 원이 건축 비용이야. 그러면은 내가 선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관리 감독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관할 공무원이 어디다가 건축가다 이야기를 가지고 뭐합니까? 입찰을 때려버려요. 입찰을. 그래서 입찰을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냐면 옛날에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이번 사고 봤으니까 건축 당신 나랑 하기로 했어. 곧 들어와. 먼저 작업 좀 해. 했는데 나중에 뭐가 돼? 입찰하라 그래. 이제 맹공하고는 농업이니. 그러니까 또 누구랑 싸워? 공무원 싸운단 말이야. 그럼 누가 이길까? 반드시 공무원이 이겨요. 법적으로 하니까 내가 언제 하라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사고는 못한다. 왜? 괘씸죄. 괘씸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딴 이후에 잘하시라고. 사업비를 하나 깔끔하게 주면 내년에도 하고 싶어해요. 근데 악을 많이 써요. 농가들이.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데 뭐가 있어요? 지금 내용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올까요? 뒤에가 여기 이제 빠지면 여기에가 이제 뭐가 있어요? 신청서가 있겠죠? 그죠? 그 신청서가 보면은 대부분이 양식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나왔죠. 사업 목적, 개요, 쭉 공리, 신청, 사업 계획, 작업 확보 계획, 쭉 홍보 계획, 후원 계획, 뭐 쭉 나왔죠. 그죠? 이거를 다 쓰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또 이게 볼까요? 자, 또 공통이죠. 쓰라 그러죠. 추진 계획 쓰라 그러죠. 사업비 산출 그거 쓰라 그러죠. 일정 쓰라 그러죠. 그죠? 항상 거의 유사해요. 쓰라는 것들이. 근데 제가 이제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만 제가 만든 양식이 있거든요. 이 양식은 제가 한 심사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저기 제일 멀리는 저기 강원도 그 홍천까지 가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어떤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제가 여기 집대생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 양이. 근데 이것만 써놓으면 거의 컨트롤 CV만 돼요. 나중에 나올 때 복사에다가 붙여쓰기. 복사해서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좀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양식이 뜹니다. 그래서 다 정리할게요. 자, 몇 월달에 뜬다? 1월달 며칠날? 15일, 10일 전후에서 웬만한 농업 관련된 사업이 다 뜬다.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어디 뜬다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을 항상 무시하지 말고 그 라인을 지켜라. 내가 소장님하고 체화해서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라인대로 하시고 놀더라도 어디서 뜨느라 근처에 놓으시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내년 1월달에 솔직히 여러분 받기 힘들겠죠 제가. 그죠? 그럼 뭐합니까? 내년 1월달에 잘 보세요 이제.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교육생 모집이라고 떠요. 여기 지금 좀 늦게 뜨는데 교육생 모집 뜹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써졌죠? 그죠? 이런 교육을 뭐 모집합니다. 페이스북에 써졌죠? 강소농도 있고 제가 저번에 강소농 이야기했죠? 생각나나요? 강하지만 작은 농업인데 뭐가 강해? 뭔가 강하지만 뭐가 작아? 규모가.
그런 교육생들이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거의 100시간 정도 합니다. 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하면 이제 담당하고 이렇게 알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부드럽고 모르고 그냥 가서 물어보면 예, 곧 뜹니다 라고만 이야기해주고 그죠?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 한다? 축구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축구장에 가야지. 이해되죠? 예? 축구 사고 못 사고 하지 마시고 그 맨발로 되니까 어디 가시라고? 축구장에 가. 축구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축구 한번 같이 하실래 한다고. 그만 뭔 말이야. 센터에 왔다 갔다 하면 공무원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한번 신청 한번 해보세요. 말이 단단 소리 아니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 참 성실하고 참 괜찮은 분인 것 같아. 특히 누구? 반장님 같은 분들. 반장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면 옛날에는 서로 막 회장님하고 반장님하고 연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잖아요. 왜? 괜히 뭐 빵값 든 것도 없는데 뭐 안 하려고 한다 하시라고. 하다 보면 담당이 누구랑 이야기하겠어요? 반장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야기할 때 사진 찍을 때 저기 사진 찍읍시다 먼저 안 하고 반장님한테 점심 먹기 전에 우리다가 1시에 단체 사진 찍읍시다. 우리 반장님 오케이 하니까 내가 찍은 거예요. 반장님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죠? 이렇게 있으니까 하는데 잘 되세요. 뭐가 있냐면 기여도 점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농촌에는 무슨 점수? 기여도 점수. 기여도 점수에서 뭐가 있냐면 뭐 센터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은요 뭐 기여도 점수 2.3점을 줘요. 반장들 같은 경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교육생 안에서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주는 사업도 있어요. 이해되죠? 이래서 여기가 30명이 모집을 했는데 30명 중에 70% 이상을 출석하면 수료증을 줘. 그 사람 중에 사업 계획서를 내면 내년에 사업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누구하고 누구는 반장하고 총무는 기여도 점수를 준다 말이에요. 가산점을 준다 말이죠. 그런 경우 별그런 다 있어요. 그죠? 우리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의 개념은 다르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런데 너네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되죠? 거기는 그게 법이요. 그게 맞게끔 하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뭐다? 교육을 찾아보고 하셔야지. 가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분들 특히 귀농하신 분들 귀농 정책자가 얼마나 줍니까? 그러면 담당이 뭐라 하잖아요? 저기 유인물이 있어요. 그래요. 읽어보셔요. 그래. 그럼 얼마나 주냐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써졌어요. 이런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가서 뭐 한다? 물어보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만나자마자 결혼합시다 그러면 돼요. 잘못했어요. 바로 했어요? 그렇지 4개월 만에. 그전에 막 만나고 결혼합시다. 이 말은 막 만나자마자 자금 얼마 있냐 이렇게 아니고 4개월 동안 보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단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있었어. 근데 그때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 여자 만났더니 어때요? 그나마 나. 항상 그나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결혼합시다 하니까 또 어때요? 그럽시다 하는 거죠.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 사람이 봐요. 그러면 2학년 배점이라든가 2학년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사람 위주로 많이 맞춰줘요. 맞춰줘요. 네, 맞춰줘요. 이해되죠?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런 사람 뽑으려고. 그 사람 뽑으려는 게 아니라 다리 안으로 굽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뽑으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센터 운영도 해도 막 해야 되는데 막 도끼 있고 이거 말고
도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뭐 안하무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막 그런 신보다는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강의하고 매끄럽게 하고 뭔가 좀 좋죠. 좀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우유하는 사람들을 만나 하시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평가 점수가 나오더라도 그런 거 훨씬 잘 나와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시라고? 교육에 참석해서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청도 어쩝니까? 중소기업청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하실 때 중소기업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중소기업 뭐죠? 그렇죠. 무조건 봐야 돼. 중소기업청 가서 상담한다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 뭔 사업이 있습니까? 뭔 사업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뭡니까? 날마다 그런 소리가 듣잖아. 예 한단 말이야. 근데 중소기업청에 뭐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좋겠죠. 자 봐보세요. 지금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뭐 사업비를 막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주는 자금은 없어요. 이해되나요? 자금은 없단 말이야. 있어봤자 뭐 인큐베이팅 한다고 좀 해주고 아니면은 테스팅 해주라고 좀 하는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발표대회 하면 상금은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없어. 그런데 모르는 일이야. 내년에 하여간 여기서 나온 사람들 중에 인큐베이팅 한 사람들 중에 교육장 뭔가를 좀 주라라는 그런 내용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 위주로 주려고 할 거다? 반장님? 반장님 위주가 아니라 우리 교육 받은 사람들에게 연락도 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해보십시오 하고 이왕이 오면 아이고 반갑다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죠. 근데는 전혀 여기하고 관심이 없는데 뜬금없이 슈퍼맨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봤자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다 누구?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소스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저 만나니까 이런 소스 받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센터에 가면 또 위원장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박사님 사업 뭐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도 없어요. 그잖아요. 이 말 보면 내가 당신하고 친하냐 말이야. 내가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딱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 사업 계획서 작성 기법은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요. 읽어봐요. 아셨죠? 읽어보고 제가 할 거는 이거예요. 있나요? 네,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 오전까지 설명을 이제 어느 정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쓰세요 그러면 무조건 포트에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쓰세요라고 포트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은 제가 약간 샘플을 좀 보여줄 거예요. 샘플링. 그러면 그때는 카메라로 딱 찍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 깜깜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럼 카메라 찍어갖고 또 친구 줘. 에? 주지 말고 누구만? 여러분만 갖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죠? 그런 것도 공유도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제 자랑을 하나 하고 갈게요. 그래야 여러분도 사업계획서 하는데 제가 사업계획서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100점 100승입니다. 썼다면 붙어버려. 썼다면 진짜로. 그래가지고 했는데 3수생까지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하니까 될 때까지. 사기 써갖고 떨어지고 나도 자존심 상하고 쓰니까 올해 재수하면 내년에 또 재수하고요. 3수까지 해봤어요. 그 양반은 3수 해갖고 3배를 받아버렸어요. 처음에 떨어져갖고 3천만 원 떨어지고 두 번째 해갖고 3천만 원 떨어졌는데 세 번째 붙었는데 어떨 때는 1억짜리는 배워버렸어요. 그래 그것도 9대1 사업이
3천만 원은 7대3 사업이었는데 이 말은 뭐냐 준비하다 보면 답이 나오고 제가 뭐 부족하니까 뭐 채워라 하다 보니까 잘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왜? 여기서 이제 채우라면 채울 게 없어. 근데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표지예요. 표지니까 하는데 사업명을 쓰는데 사업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요 단어가 함축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럭셔리하고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하고 등등에게 뚫려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사업이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되는데 어때요?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감 말랭이 어쩐다고 했어?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로 감칩. 예? 이 되죠? 감칩. 예를 들어서 뭔가를 좀 더 만들어 이야기를 좀 더 영어를 접속하는데 너무 막 외래로 막 쓰지 말고 이왕이면 상대방의 호기심을 할 수 있다. 자극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하나 하고 싶어. 공장. 무슨 공장? 설비 공장. 무슨 공장이? 가구 공장이지. 그럼 뭐래 사업 계획서. 뭐야? 블루베리 가구 공장 사업 계획서. 엑셀에서 되겠어 안 되겠어? 그죠? 안 되겠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써야 될까요? 행복을 블루베리 팜 팩토리 구축 사업. 팜 팩토리.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우리는 뭔 말이냐면 언어에 대한 어떤 종속주의가 있거든. 아니 공장이나 팩토리나 그잖아요. 원래 공문서는 간결하고 공부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공문서는 아니지만 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 좀 전에 그 받은 거 사태 나네. 좀 전에 그 내용 보셨어요? 전남 창업 그 제목들 길죠. 오명 심용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냥 근데 블루베리 공장 설립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엇을 이용한 뭐에 대한 무슨 개발 기술, 무엇을 혼합한 어쩐지 건강 뭐 기술 이렇게 해서 제목에 뭐가 나와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철학 하고 있는 내용, 재료는 뭘로 쓰고 공법은 뭘로 하고 등등의 모든 내용이 여기 함축이 돼야 돼. 그죠? 그러려면 요 이름을 제일 먼저 써야 될까 제일 나중에 써야 될까? 제일 나중에 쓰는 거야. 그죠? 얘기 낳기 전에 이름 줘요. 얘기 낳은 다음에 이름 줘요. 난 다음. 낳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우선 태명만 지어.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블루베리 가구 공장 사무명이 가구 공장 하자 이렇게 대충 써놓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마지막에 이름에 고치라는 것을 많이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성명이 있고요, 주소 있고, 농장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농장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의로 가칭이라는 말 써도 되고 임의로 써도 되는데 안 쓰면 어떨까요? 안 된단 말이야. 그잖아요. 그래서 꼭 사업자 등록증에 농장 이름이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가티에다가 앞에다가 가로쳐놓고 가칭 무슨 농장 해놓으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면 뭐 하겠다?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창업계획서인데 창업을 한 상태에서 창업계획서를 해서 사업자가 받아야 돼요? 아니면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 자금을 받아야 돼요?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업은 잘 보세요. 창업한 지 5개월 아니요 5년이 되지 않는 무슨 곳에서에 한다. 그죠? 어떤 데는 창업을 했으나 업그레이드 아니면 업그레이드 알기 전에 다른 사업을 좀 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사업 확장 하는 그런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대부분 이런다고. 근데 어떤 데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안 줘. 이해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사업자 등록증 있어.
근데 사업자가 없는 사람은 좀 돼. 폐업했다가 다시. 신규차 아니 신규차가 뭐 네? 신규차가 하나 하나 또 남았어. 없애고요? 아난 또 아, 나도. 하나 만든다. 네, 신규차가 많지. 이해되죠? 그건 여러 개씩. 상관없죠. 동일 주소지만 아니면 되니까. 아 이건 예제하면 하나만 있던가요? 그죠? 그 가능하죠? 근데 동일 사업장에서 나올 수는 없죠? 사업장은 그죠? 그래서 뭐냐면 필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필지는 뭘로 잡고 이 필지는 뭘로 잡아요. 그죠? 그래서 6차 산업을 제외하고서는 딱 해놓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여기 가공이잖아. 가공은 예를 들어서 신랑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금 내놓은 거. 여기는 여기 체험이잖아. 체험이면 여기는 이제 사모님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별도로. 300% 되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근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사모님이 뭐 하고 있어? 체험 하고 있잖아. 근데 뭐 신규창업으로 뭐 하고 싶어? 가공하고 싶어 할 수 있잖아. 다른 거. 다른 거니까 신랑하고 남이라니까. 사업은 남이야. 이해되죠? 가능하죠. 그래서 그 물어보세요. 보면은 영업인들이 의외로 사업자 등록증이 많아요. 막 서너 개씩 있어. 왜 그런지 알겠죠? 이 이야기가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세금 문제. 이해되죠? 세금의 문제. 하나 하고 체험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러면 4,800만 원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설정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생산물은 면세지만은 가공하고 체험은 뭐예요? 일반에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두 개 하면 아무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찢어본다고. 응? 그죠? 이해되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힘들죠. 왜냐면 법인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지만 일반 사업은 뭐 결산이 뭐 없죠. 뭐 가서 하면 끝나. 가갖고 뭐만 아시는 분들 아실 때 한번 해봐서 그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시겠지만 일반 같은 경우는 반기 가갖고 매출 얼마 떴습니다 하고 하시면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가갖고 뭐만 안 팔렸네요 하면 돼. 그러면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계산서 끊을 거 아니에요. 계산서 세금계산 말고 계산서 끊으면 그 끊은 것만 가고 끊은 거 많지만 뭐 하면 돼? 매출 신고. 매출 끊은 건 많지만 뭐 하면 돼? 매출 부가세 아니니까 이제 카드 쓴 거 갖고 오면 돼. 그러니까 뭐한다? 별도의 카드 다 만들어 놓으라고. 자기 이름으로 카드를 만드는데 그 카드가 어디 걸로? 회사 걸로. 그거만 쓰죠. 위에서 내가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난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못 해. 지출. 다 쓰라고. 그냥 맞추면 또 갖고 오면 돼요. 이해되죠? 그럼 친절하게 아저씨가 이렇게 하세요. 해줘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죠. 법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그 33만 원 반기에 33만 원이라고 기본형이 그럼 1년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1년 후에 그 또 뭐야 1년 전산표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법인 같은 경우는 그죠? 그다음 나중에 파산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또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을 하셔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농장을 주소는 잘 드세요. 좀 전에 이제 질문 나와서 그러는데 자택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사업지에 대한 주소를 쓰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주에 사업지가 있고 광주가 주소다 그러면 광주 주소 쓰지 말라고. 이해되죠? 어디 거? 나주로 이제 하시고 정말로 저는 이래요. 저는 그래 미리 올 줄 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내가 뭔가 꿈자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럼 빨리 주소지에 옮겨놔. 왜냐면 대부분 12월 30일 기준이니까. 그죠? 1월달에 한다 했으니까 빨리 옮겨야지. 가갖고 이제 어디 사골세를 살든지 어쨌든 가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불법을 하든지 해야지. 뭐 가도 않고 이놈의 세상에 어떻게 강주 사람 안 주냐. 내가 세금 나중에 내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깝깝한 소리. 예? 그러면 미리 옮겨가지고 혼자 사과세를 살든가, 그죠? 그렇게 해서 주소지를 옮기시라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연락처는 알겠죠? 그 다음에 간혹 여기가 담당 컨설턴트라고 떠요. 간혹에. 근데 이걸 이해를 잘못하신 분들 계세요. 거의 안 뜨는데 간혹 떠요. 이게 컨설턴트라는 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민간 컨설턴트가 아니고 담당 공무원을 말하는 거야. 간혹이요. 이 말은 뭐냐면 센터에서 경진대회를 한다 서로 간에. 그러면 이런 말이 없는데 도에서 하면 각 시군에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담당자 이름을 일단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아니 너네들끼리 좀 해서 뭐해라? 좀 섞어갖고 올려라. 너네 5개 있다고 5 다 올리지 말고 뭐해라? 떨치고 좀 떨치고 3개만 올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정맞을 일이 있어요. 뭐합니까? 5개 하면 그대로 올려버려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도에서나 창에서는 담당자 이름 좀 써봐라. GLD다가 컨설턴트 보고서가 썼어요. 이 상기 농장은 이래 해서 이래 하니 이쪽 분야에 월등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영성과 매우 우수함으로 여기에서는 사업을 줘도 된다고 판단되어지라고 그러는 컨설팅 결과보고서라는 뒤에서 첨부해서 붙여줘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 추천서 개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많이 많아요. 여기가 뭐 운영기준 뭐 어쩌고 개인정보를 어쩌고 어떻게 해가지고 동의하겠습니다 다 있거든요. 이거는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신청장을 쓰는데 반드시 도장 또는 뭐한다? 사인을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어떻게 될까요? 응? 반드시 사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하얀 종이에다가 사인을 딱 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스캔 없으면 카메라를 찍어갖고 좀 이미 잘라갖고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딱 다시 글자처럼 치지 말고 그냥 온라인 도장 온라인 도장. 네 그렇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도장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혹시 저 같은 경우도 도장 지금 PDF를 보내버려요. 딱 만들어갖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왕이면 해서 이해는 하세요. 괜히 저거 뭘 안 하거든요. 근데 한 명이라도 공무원이 사인 안 했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야, 왜 사인 쓰라고 써 있잖아요. 그잖아.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이런 할 말 없습니다. 말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인 안 해. 괜찮아요. 사인 안 해도 어쩐대요. 다 어떻게 사인을 한대요. 그냥 보내도 돼요. 내가 접수 도장 찍으면 됐지. 이런 데도 있고. 별 공무원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무원은 초등학교 1학년 돼야듯이 하시면 돼. 네? 하자 그러면 알았네. 하자 그러면 알았네. 사인하라. 그때는 아니 알았어 할게.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 사인하지 말아야겠는데 왜 지금 또 사인하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셨죠?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만 더 쉬었다 할게요. 그 대부분이 요 센터 소다 얘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냐면 지자체 싸움이에요. 우리 지자체에서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싸움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센터 소장이 도장치고 여기가 농촌진흥청이나 전라남도 아니면 전라북도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있으면 도 싸움이에요. 각 센터에서 올라와가지고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디가 사업받기도 쉬워요? 지자체가 훨씬 사업받기가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알겠죠?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보면서 알아먹었어요. 요거는 공지하지 마세요.